네, 월요일 김종대 레이더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아유, 푹 쉬었어요. 푹 쉬셨어요? 네, 일주일간 피로 좀 푸느라고. 네. 그렇죠. 네. 좀 주말엔 쉬어야죠. 네. 그런데 안 쉬고 바쁜 분이 계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바쁘죠. 토요일 날 외국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나간다네요. 또 나가요. 네. 이렇게 바빠가지고 정말 건강이 걱정되네요. 예, 12월에 또 나가요. 갔다 와서. 아이고, 네덜란드 또 가야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텐데. 글쎄, 아주 비행기 안에서 살아요. 나라 걱정에 이렇게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지구를 벌써 2바퀴나 돌았다는데 나 참 아주 예산도 거의 500억. 아유, 돈도 많이 쓰시고. 돈 많이 쓰고. 예, 아주 대단하죠. 건강하실까? 글쎄 이제 원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예, 또 외국 나가면 좋은 술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펄펄 나를 거라고 아마. 예, 거기에다가 아주 저 뇌에서 그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데 뭐 걱정입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 허구한 날 나가서 순방이 민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은 작년에 그 5월에 집권해 가지고 내세운 외교 노선이 거의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제일 크게 홍보한 성과가 뭐냐면 IPEF 가입입니다. 예.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프레임워크에 개입해. 이게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탈퇴한 CPTPP, 환태평양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을 대체하는 미국의 그 경제 공동체란 말이죠. 예. 여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는 이제 꼬라박는 경제고 여기서 공급망을 단단하게 협의한다는 얘기였고 뿐만 아니라 무역, 디지털,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APEC에 보니까 완전히 그 성과가 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이번에 IPEF 무역 협정을 타결하려다가 대선 때문에 포기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실은 왜 언론에서 이걸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멀어져 우리끼리 만들자고 하는 경제안보 공동체가 미국도 더 이상 추동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에요. 이게 크게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 게 주로 아세안 국가들인데 이제 무역협정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럼 여태 1년 반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성과라고 자랑했던 거 경제안보 논리 이거 흔들흔들거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여태까지 미중 전략 경쟁의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을 또 만나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킨다.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에 올인하고 중국을 거의 단절하다시피 해놓는 동안에 막상 미국, 일본은 중국하고 대탕트 비슷한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우리만 빠졌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1년 반 동안에 외교 기조라고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 다 가짜병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명료하고 한미일 경제안보하고 공급망 재구축하고 이랬던 그 외교 기조가 1년 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너무 나갔다. 이제 우리도 좀 방향 전환하자. 이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또 1년 반이 이런 어떤 그 외교의 고립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가치 외교가 다름 아니라 고립 외교가 됐다. 주변국이 그렇게 더 이상 이념 외교, 가치 외교로 안 한다. 실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동안 동맹에서 올인하고 중국하고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중국하고 거의 재앙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한 4대 불가 방침, 이건 거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14개월째 대중무역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하고 무역회담 한 번, 전략대화 한 번을 못 해본. 그리고 북한 문제는 완전히 이제 중국의 도움을 못 받는 이런 형국으로 갔다는 거는 이번 APEC 회의가 윤 대통령의 그 가치 외교에 총체적인 민낯이 드러난 일종의 어떤 재앙적 국면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언론이 이걸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하여튼 뭐 영업사원 1호라고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다. 돈 써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네. 영업사원이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세일즈 할 때 비즈니스 타고 다닙니까? 다 이렇게 이코노미 타잖아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미국 가는데 이코노미 열 몇 시간씩 타고 가면 그건 고생이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비즈니스 정도 타면은 뭐 여행을 조금 즐길 수 있고 1등석 타면 호사지요, 그건. 네, 네. 근데 지금 전용기는 1등석에 비할 정도입니까? 완전 비행기가 다 자기 건데. 그렇죠. 그리고 부인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 나가고 그러면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건 재미 들린 거 외에는 중독증이에요. 중독이에요. 예, 저는 그거 외교 중독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외국에 특히 영국 방문 같은 경우 유심히 보면은 그 영국은 1년에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을 한 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아주 절제력 있게 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국빈 방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졸라댄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 중에 다시는 영국을 국빈 방문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국가든 임기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미국 국빈 방문했죠. 영국 한다는 거죠.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은 총선 앞두고 외교 자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임기 말이 되면은 그냥 실무 방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외교 자산을 다 전반부에 써버렸으니 후반부에 진짜 외교 문제에 이제 쓸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금강야차님, 세금 여행 부럽다 성렬아. 레모님, 외교를 왜 김건희하고 꼭 함께 가야 합니까? 둘이 우리나라를 공동 통치 중입니까? 뭐 그런 이런 소리죠.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그 뭐 그렇게 보이고 내가 봐도 이원 집정부제 나라야 우리나라. 공동 정권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정상회담 뭐 이렇게 잡혔으면 크게 소개했겠지만 그래도 뭐 약식으로라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네. 미국은 4시간, 일본은 1시간 이렇게 회담하는데 우리는 64초 만나서 악수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기시다하고만 행사를 같이 했어요. 네, 2번이나 했죠.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지평을 넓히는 일 아닙니까? 간 나라 또 가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기시다하고만 계속 이렇게 만나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스탠퍼드 대학 같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벌써 7번째인데, 근데 이걸 좀 유심히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 만남이 왜 불발이 됐느냐? 우선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보니까 촉박하지 않아요. 15일 날부터 17일까지가 그 샌프란시스코 일정인데 그 뭐 브루나이 또 뭐 베트남 이런 나라도 만나고 그다음에 저 기업인들 서밋에도 참여하고 일정이 그렇게 촉박하지가 않아요, 시진핑이. 그런데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안 된 것은 이것은 일정의 문제로 변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에이펙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안 된 것도 이번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100%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만 안 됐다. 예, 이 점을 좀 짚어야 되겠고, 세 번째가 대통령실 해명이 이제 가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건데, 특별히 만날 현안이 없어서 안 만났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아니, 현안이 없대. 중국하고. 지금 14개월째 무역적자에다가, 중국하고 무역적자에다가 관광객은 뭐 재개됐다 하지만 기술협력, 환경, 기후, 거기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아니, 중국하고 제일 많잖아, 우리나라.
제일 결정적인 건 북한 문제죠. 우리가 항상 중국을 만나는 이유는 제일 긴급한 과제는 북한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을 튼다는 거예요. 이제 전면 개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할 얘기가 없어 안 만났다 하는 이 이야기는 대통령실이 지금 크게 당황했다는 얘기고 중국에서 완전히 뺨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가치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일관된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미국 옆에 꼭 붙어 있어야 중국이 우리한테 다가온다였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중국하고는 저절로 잘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가설이 여기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 한국 너만 저리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못 만나서 안달을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 그랬잖아요. 중국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걸로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치 뭐 배제하진 않겠지만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 구호는 공연불이죠. 지금 만일에 윤 대통령이 이 외교 노선을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충격받듯이 그런 충격을 못 느끼고 입장을 못 바꾸시면 이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외교는 순방은 민생이 아니라 이게 민생 바탕입니다, 이게. 예. 우리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다 중국 발 위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제 나가면은 뭔 좀 성과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54억 달러 뭐 성과 자랑하는데 유치했다. 맞나요? 아니 그 외자 유치는 뭐냐 하면은 기업 간의 그 직접 투자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있든 없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특별히 더 된 게 있냐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MOU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오. 사우디 네옴시티 MOU 체결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하고 경쟁 국가하고 다 체결했어요. 우리가 그냥 원 오브 댐이라고,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성과로 지금까지 우려 먹은 거죠. 그리고 54억 달러라든가 어떤 수주, 예컨대 그 현대가 LNG 운반선 같은 거, 대우네. 대우중공업이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발표해? 기업이 발표 못하게 하고. 이런 관치경제, 정경유착계획이 정경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경유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장 질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50달러라는 그 계산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의 적자가 1년에 700억 달러 발생하는데 50억 달러 설령 벌은 게 사실이라 한들 지금 그게 경제에 미치는 이 미미한 영향력은 이게 지금 적자액의 10%도 안 돼. 요거 54억 달러라는 게 700억 달러 적자입니다. 700억 달러. 600억 달러, 700억 달러 내년에도 또 적자 되면은 54억 달러 벌었다 그러면서 뒤로는 700억 달러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말이요. 안개 미소님, 대통령님은 스트레스 팍팍 푸시고 건희 여사님은 명품 쇼핑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춥고 배고픈 국민들은 두 분의 여행비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어떤 외교에 대해 나오는 담론들은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국가는 지금 700억 달러 적자인데 자기는 54억 달러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참 슬픈 얘기죠. 정말 민생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외국 나가서 쓰는 돈 정말 필요한 데는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잘하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좀 혀를 차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12월 1년 11월이 남았는데. 사실상 선거예요. 예. 뭐 11월 사실 이제 봄부터 대선이 거기 선거 기간이 들어가는데. 좀 길어요. 예. 트럼프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어떤 자유주의 국가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60년 이상 먹고 산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래 뉴딜 연합. 예. 그 하나의 어떤 노동자와 유색인종과 또 자유주의 세력의 연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권력의 토대를 60년 이상 지켜온 게 민주당인데 예. 지금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떤 인플레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 속에서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의 리더십이라는 게 보면은 외교, 경제 또 국내 정치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어떤 노쇠한 기능불능의 어떤 고장난 정치 체제를 형성하면서 그 틈에 국민들의 아우성과 불만을 트럼프가 정서적으로 일단은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히 저항력자 또는 어떤 과거의 구산업 제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도 이제 거의 트럼프 세력이 장악하면서 경합 지역의 트럼프 우세가 확연해졌다. 민주당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돼도 지금 트럼프한테 다지는 걸로 가상 대결 여론조사 나오는데 예. 문제는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 바이든이 81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죠. 거기 그래도 70대니까. 아이고. 약간은 좀 그래도 근력은 더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70, 80대 싸움이라 그러지만 이 81세 고령이 이제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이게 성급한 진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의 부활에 우리는 이제 적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동맹 외교니 뭐니 다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은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립주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비견할 만한 인물이 2차 대전 초기에 찰스 린드버그 같은 인물이에요. 예. 그 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그 사람이 친나치주의자고 고립주의자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평화운동 세력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늦추게 만든 결정적 공헌자가 찰스 린드버그거든요. 예. 그런 식의 고립주의가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우선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적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마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법원이 지금의 하원 폭도 난입 3년 전에 1월 6일 날 미 의사당에서의 폭도 난입에 대해서 유죄는 인정했으나 예. 그러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징역형을 때려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출마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징역형을 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목이 다른 정치인한테는 적용되는데 대통령한테 대해서는 면책이라 그랬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나 이런 주지사로는 출마를 못 하는데 대통령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법이 이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 바이든 트럼프 대결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1년 남았으니까 별의별 변수가 많겠죠. 지난번 대선 때도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다가 팬데믹 그때 과학을 배신하고 막 미국에서 10만 명씩 죽어나가고 이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당선됐을까? 그리고 트럼프 말기에 경제가 좋았는데 다시 막 인플레도 안정되고 고용률도 좋고 모든 게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바이든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그러나 만일에 지금 이 시기로 보면은 민심은 바이든한테 떠났다.
여기서 일단 민주당이 어떤 해결책이나 혁신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자 간의 대결은 전 바이든의 비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타난 여론조사를 뒤엎을 만한 뭔가가 없다면 내년 선거는 트럼프 승리 우세 쪽으로 본다. 예, 당분간은 트럼프 우세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변수가 어떻게 뭐가 알겠습니까?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무조건 바이든한테 불리한 의제고, 예. 이건 뭐 거의 바이든한테 마지막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왜 더 우리가 퍼주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리하고, 그 이전에 아프간에서 패주는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사건은 터지는 족족 다 바이든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좋다 그러지만 그건 바이든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무언가 어떤 후보 교체에 버금가는 어떤 극약 처방이 없는 이상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예. 아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봤는데 경합 지역별로 보거나 뭐 가상 대결 이런 거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앞서기는 앞서지만 지금 한번 볼까요? 네. 경합 지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여러 군데에서도 위스콘신 하나만 빼고 네바다도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는 됐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뉴욕 타임즈 보면은 뭐 예. 트럼프가 네바다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세계 정세가 어떤 요동을 치는데 아마도 그 고립주의 성향으로 볼 때 대외 원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입을 줄이면서 일단은 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2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보면 무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데 그때 관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독일, 일본과의 어떤 그 경제적 분리로 작용하고 그것이 몇 년 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거든요. 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이 두 가지가 어떤 전쟁의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고립 내지는 분리 이런 것들을 일단 하면서 자국 우선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이 자유주의 질서의 거버넌스가 힘을 잃고 불안정해진 세계의 지정학적 단층선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게 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이라크 이런 어떤 지역들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북한이 더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참 트럼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 심리도 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이건 미국의 재앙을 넘어 전 세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그 자유주의 연대 이런 말 못 씁니다. 앞으로는. 예. 자국 우선, 각자 도생 이런 어떤 문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게 이제 리바이어던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던 질서. 그렇죠. 예, 그게 연상이 되는 미국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무질서는 무정부적 상태가 가장 분쟁이 일어나기 좋은 질서입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뭐 바이든 편도 아니고 트럼프 편도 아니지만 뭔가 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세계 제일 같은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좀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예.